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오니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BJ라고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BJ라고 하는데요. 젊은 층의 전유물 같았던 BJ, 이제는 시니어층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BJ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전 365 심현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직접 인터넷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BJ, 저도 BJ 이제 뭐 많이 가끔씩 보곤 하는데 시니어 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덧 벌써 2010년도 이후부터는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네. 시니어들이 오히려 라이브 방송, 특히나 BJ를 활동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전문성과 그리고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비율을 본다면 뭐 몇 명 중에 아직은 네. 우리 젊은 세대는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 시니어들도 상당수 많이 벌써 제가 2000년부터 방송을 하긴 했지만 네. 2007년도 이후에 아프리카 이제 TV가 생기면서부터는 특히나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하는 시대가 돼서 특히나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시니어들도 급증스럽게 갑자기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외부에 아프리카 TV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니어분들께서 그렇죠. 관심을 가졌고 그렇죠. 2010년도 이후부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특히나 더 많아졌죠. 사실 근데 이 IT 기기를 좀 사용한다는 게 시니어분들한테 조금은 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편견이죠. 왜냐하면 예. 냉장고 사용하는데 뭐 나이 세대가 있나요? 없죠. 냉장고 사용하듯이 그냥 꺼내놓고 집어넣고 하듯이 스마트폰도 켜고 그냥 누르면 바로 방송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난 IT 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정 만드는 게 조금 어려서 그러지 계정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노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놀죠. 사실 특히나 BJ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시니어 BJ는 뭔지 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이제 BJ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제작을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유튜버라고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BJ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작기와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유튜버 작가는 좀 틀리죠. 그래서 UCC 작가, 라이브 방송 작가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활동을 오래 하시고 해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데 나는 참 방송에는 관심이 있지만 말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곳은 아직 대한민국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곳은 없습니다, 별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스로 터득하거나 하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저도 이제 신작한 지는 제가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 캐스터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특히나 거기서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방송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우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송하는 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방송하는 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폰 환경은 뭐 어렵지 않게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뭘 할 것인지 콘텐츠. 근데 콘텐츠란 돈 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요즘 이제 평범한 것들은 이제 일상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는 방송 작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이라는 어떤 특수한 주제 또는 뷰티 또 아니면 뭐 다양한 스포츠 뭐 각기 분야에서 다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콘텐츠만 있으면 방송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 셨을 때 얼마 정도 배웠을 때 방송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 약 3개월 정도 그래서 한 30시간 이상만 교육을 좀 받으면 그 다음엔 본인 채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인 방송이라는 게 뭐 전문적인 어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만 찍어서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면 되니까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실습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시니어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어디 가서 방송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 축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이벤트 아니면 버스킹하는 공간들이 다 사실은 자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네. 그런 곳을 찾아서 방송하면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요즘은 이제 자기 마을에 이제 홍보단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뽑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캐스터도 요즘은 선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몇 개 지자체는 벌써 홍보단을 꾸려서 직접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자체에서도 일단 교육을 받고 내가 혼자 이렇게 좀 방송도 할 수 있지만 취직해서 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는 그 KBS, MBC도 어렵지 않겠느냐. 오직 YTN만 살아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니어분들께서 조금 많이 하는 요즘에 그런 장르들 어떤 것들이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첫 있을까요? 번째는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축제 TV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축제 TV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캐스터들이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이제 가장 여행하고 이제 축제 뭐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뷰티 쪽도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을 잘하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 국내에서 이제 본인의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뭐 통역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통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권에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일상 그냥 자기가 자주 가는 곳 뭐 맛집 아니면 명소 탐방도 되고요. 뭐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니어분들이라고 해서 무슨 장르가 정해져 있거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층하고 똑같네요. 뷰티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만 한 가지가 어려운 게 있으면 게임 분야가 좀 어렵죠. 게임 분야.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 분들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게임을 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사실은 우리 나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꽤 했거든요. 날밤을 새우고 했지만 결국 그게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제가 권하는 건 되도록 밖으로 나와라. 집안에서 방송하지 말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아마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어깨 아프고 눈 그리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되도록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환경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밖으로 문방만 나서면 보이는 것 전부가 다 이제는 방송 콘텐츠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오히려 더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사실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선생님께서도 원래부터 이 방송 쪽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다가 1인 미디어 자키를 활동을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셨고? 원래는 이제 저도 이제 레크레이션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MC 활동도 했고. 원체 말씀을 잘 하셨군요. 그냥 말하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컴퓨터는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 세상이 생기면서 이제 인터넷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은 사실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제 한 20여 년 가까워 오니까 이제 이 분야에 조금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직업이 오히려 이게 주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저도 좀 재미있게 봤던 게 지금 이야기 들었던 게 장시간 차량에서 운전하면서 방송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시작하신 거고 지금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무선랜 환경이 사실은 생겼거든요. 원래는 이제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다 유선으로 연결이 돼서 해야만 했는데 스마트폰은 무선 아닙니까? 이게 무선 가지면 차량에서 그냥 바로 설치해서 달리면서 뭐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시골길 달리면서 충분히 2시간, 3시간 얼마든지 뭐 그냥 내비게이션 볼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뭐 그냥 바로 방송하면서 특히나 라이브 방송의 가장 큰 묘미는 시청자와 즉시 소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하고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좀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수석에 앉은 분들하고 못 자게 하고 계속 대화하고 하는데 근데 필요 없죠. 네, 그거를 방송으로 이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그리고 길 막혔거나 사고 나면 현장 중계도 해주고 일석이조, 삼조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졸리울 때 하면 특히나 졸지 말라고 계속 이제 그뭐 별풍선도 주고 막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보니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방송할 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방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시청자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일단 소통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본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선생님, 저 대표님의 방송을 어디서 볼 수 있지? 시니어 방송 어디서 볼 수 있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서 좀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방송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하면서 방송 브랜드가 채널 이름이 도전 365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대가 도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방송 브랜드는 도전 365이고요. 인터넷에서 도전 365로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그렇군요. 좀 18년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좀 재밌었던 거. 재밌다기보다는 우선 가슴 뭉클했던 사연들이 몇 개가 있죠.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제 보통 재경 향후회가 이제 그 동창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들이 동창들이 들어와서 서로 찾고 그래서 20년 만에 인터넷으로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서로들 울고 하는 모습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군부대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1등병만 모아놓고 그래서 휴가증을 놓고 3박 4일증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을 때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을 보면서 좋아해가지고 중대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았던 사연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의 초등학교가 졸업생이 2명입니다. 그 2명의 졸업생을 내가 라이브 생방송했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맞이 신년 해맞이를 이제 가는 해 오는 해 그러면서 신년 방송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1인 방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으로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처럼 만에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많이 밝아졌죠? 자,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끼리 방송을 해보는 거죠. 우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이재훈님 반갑습니다. 어디서 지금 방송 이재훈님? 네, 지금 처음 보는 이재훈님인가요? 이재훈님이군요. 이재훈을 제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 이재훈님. 항시 할 때는 긴장이 되죠. 이것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또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항시 그 긴장감이 그 활력을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우리 양수현님은 지금 이제 우리 요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짚거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요즘 마을방송 TV 운동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담을 수 있고요. 우리 조리 대표님, 네 모임도는 잘 있나요? 잘 있죠. 모임도는 이번에 뭐 CF 하나 찍으셨다면서요? 그 커피 CF 하나 찍었는데 내일 모레 한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이제 그 음모전에 하는 거죠. 모임도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로. 지나가다가 이 1인 미디어 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수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마을 일을 방송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바로 교육 신청을 했고 교육을 2달여간에 걸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SNS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해볼 만한 거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큼 배우셨어요? 지금 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그럼 주로 어떤 걸 많이 만드세요? 콘텐츠를? 저는 그 축제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종로에 살다 보니까 대학로에 그 버스킹 가수들 음악회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동 방송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아 이게 스튜디오라고요? 네. 아, 예. 거기에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아, 예. 이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너무 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즉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즉시 방송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탑재로 구해서 이렇게 이제 꾸민지 꼭 이제 1년 동안 테스팅을 했습니다. 이제 무선 랜도 여기 한 3대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스튜디오보다 우리 여기가 더 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저도 더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막 받았습니다. 와, 정말 일단 열정에.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좀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 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어떤 세대 간의 소통도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상세계 인터넷 공간에서는 연세가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20, 30대들과 소통하는 게 좋고요. 20, 30대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전공이나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상세계에서는 오히려 연령들을 오히려 노조동감 올드앤뉴처럼 오히려 한 20살 밑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20살 위에 분들과 어울리는 그런 문화. 그래서 그게 가장 적절한 가상세계에서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같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어린 분들은 몇 살까지 방송에 들어와서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참 여기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제가 아들이 40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방송으로 형님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8년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팬이었던 사람이 네.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제 방송에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제가 지금 한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됐다라는 게 그럴 때 이제 제가 실감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20대 때 좀 처녀 때 제 방송을 들었던 우리 제가 이제 세이클럽에서 음악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음악 방송을 했던 친구들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네, 딸하고 같이 제 방송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방송하시느냐가 저에게 인사죠. 들어서 어이 오빠 형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형님 그래도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 가상세계에서는 채팅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네, 약간 서구식 마인드로 맞게 되군요. 그럼 조금 궁금한 게 이 시니어 BJ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76세까지도 있고요. 저희 연구소 우리 출신 중에는 76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프리카 BJ 중에는 진영수 씨가 지금 이제 2008년도부터 방송을 했죠. 그분이 이제 런닝바람으로 이제 방송을 하던 것을 제가 2008년도에 본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방송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74세 정도 되셨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는 현재 그 띠로 본다 그러면 용띠들이 거의 최고의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당시에 제 윗대가 없었으니까요. 거의 제 밑으로.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띠 동갑이 누구냐면 58년 개띠들이 가장 가상세계에서 개판을 많이 치고 있죠. 왜냐하면 개판을 치는 게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개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개판이죠. 그래서 오히려 58년 개띠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사실 진짜 이제는 뭐 70대 중반이신데 그분들이 계속 방송하시면 80대, 90대까지 하시면
이거 뭐 무한적으로 나이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봤던 기사 중에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외로움을 좀 극복했다라는 좋은 사례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1인 미디어 하면서 어떤 이로운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가 외롭지 않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는 게 예.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뭐 우리가 나이, 연령 다 떠나서 누구든지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들끼리 종족으로 뭉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종족의 개념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제가 이제 18년 해보니까 결국은 가상 세계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람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네. 결국은 모든 그 솔루션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진실성을 가지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짜여진 틀에 막힌 어떤 큐시티에 의한 라이브 방송보다는 오히려 그냥 리얼리티가 강한 예. 주제만 던져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놀잖아요. 그렇죠. 요즘 공중파 방송 보면 대부분 다. 네.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또 왜 리얼리티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앞으로 한번 점점 더 그렇게 가지 않겠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뭐 외로운 사람들에겐 반려견을 키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려견보다는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즉시 지금 제가 요즘 만들고자 하는 게 예. 지금 미국 시애틀, 그 뉴욕 이쪽 우리 교포들이 한국을 꽤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답변 없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즉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캐스터들 중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애틀 특파원도 생기고요. 뉴욕 특파원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방송하면 바로 저희 스튜디오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온 방송이 공중파 방송처럼 그걸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시니어 1인 미디어를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이 1인 방송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냐 보니까 우리 지금 귀농에서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생산해 놓고 팔로가 없어서 어려움들 많이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 기술원하고 지금 돼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좀 가르쳐서 쇼핑 호스트로 그래서 직접 생산한 걸 가지고 왜 쇼핑 호스트가 결국은 생산 소위 말하면 상품 지식을 가장 많이 전달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재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농업인 쇼핑 호스트 도전한다는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지금 신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귀농한 분들께서 와가지고 이 배추는 어떻게 키웠고 이걸 막 설명하시면서 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즉시 밭에서 그렇죠. 따가지고 바로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품 지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는 개인 쇼핑몰 시대가 된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1인 방송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리는 도구 그리고 나를 지키는 도구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이 일단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좀 배워서 위급할 때는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현장에 있는 누구라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재난 현장을 알리고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그리고 또 이제는 자꾸 이제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나를 알리는 도구로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도구로는 이 라이브 방송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 소통하는 문화 그래서 말하는 문화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꾸준히 알리는 역할을 이 스마트폰 방송을 통해서 좀 전 국민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니어들에게는 결국 이제 인생 희망 또는 이제 새로운 창업 이렇게 자꾸 내몰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1인 라이브 방송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창업을 갖든 누구나 소위 말하면 우리 한약에서 감초처럼 이 1인 라이브 방송 매체는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 설득을 시킵니다. 무조건 1인 라이브 방송은 본인의 브랜드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활동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 오늘 시니어들의 미디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참 많이 좀 다르고, 정말 젊은 층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다라는 걸 배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고 또 유익한 방송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더위 속 심장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온이 30도가 넘는 한여름, 체온의 상승으로 순환 장애가 발생해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짧은 시간에 힘든 운동을 계속할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씩 꾸준히 해야 혈압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둘째,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도록 합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맞춤 운동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심장 질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른 오전 운동은 피하고 되도록 저녁 때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오전에 운동을 할 경우 혈압이 높아져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해야 좋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여름, 예방 방법을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클럽!